앞선 강의에서 미분방정식이 무엇인가와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어진 미방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미분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다. 미방이 일반 방정식과 다른 것은 미지수가 함수라는 사실에 기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의 도함수가 미분 변수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때는 아주 기초적 미방, 즉 부정적 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떠한 함수의 도함수가 즉 미분이 순간 변화율이 그 주어진 함수에 비례하거나 그 주어진 함수에 제곱 비례하는 경우가 지금 수행노선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풀이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변수분리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좌변과 우변을 변수를 분리하여 좌변은 어떤 한 문자에 대하여 수식을 정리하고 그 문자에 대한 적분기호로 다른 쪽 항은 그 문자에 대하여 적분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자로 모아서 좌변과 우변을 따로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분방정식의 핵심적 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분방정식이 현실 세계 또는 자연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왜 미방이 중요한지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종단 속도의 개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중력장 내에서 어떠한 물체가 자연학화를 하게 되면은, 되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은 자연학화에 대하여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존재 조건을 깔고 보통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환경은 지구의 중력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장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가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대기는 공기입니다. 그렇지? 공기는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 또 다양한 분자들이 대기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가 낙하하게 된다는 얘기는, 지구가 자바닥에서 낙하하는 순간순간 계속 그 주어진 물체는 공기 분자와 지속적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러한 공기 분자와 지속적 충돌은 당연히 주어진 물체의 자연학화를 방해하는, 즉 저항력을 생기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장 내에서 자연학화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순수하게 중력만의 요소 같고 단순히 저항력 없이 자연학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론적인 교과서적 범주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물체가 낙하하게 될 때는 중력만 그 주어진 물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기 분자와의 충돌 때문에 중력과 반대 방향이죠. 내려가는 방향이라 위로 떠받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공기 분자가 주어진 물체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떠받치는 힘을 뭐라 부른다? 저항력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여 그 주어진 물체에 실제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운동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주어진 운동방정식은 전형적인 미분방정식의 꼴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봐볼까요? 종단 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할 때, 종단 속도라는 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우리가 낙하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손을 놔버리면 이 물체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죠? 중력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력으로 인해서 중력 가속도가 형성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체 운동에 대하여 기술하는 수학의 파트가 뭡니까? 바로 속도, 거리와 미분 또는 속도, 거리와 적분이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별도로 따로 띄어내서 한번 이론적 강의와 예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간단히 봐준다면, 속도거리와 미분적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속도거리와 미분적분은 물체 운동이죠.
자, 물체 운동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환경에서는 중력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체 운동의 대다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력과 속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다음 세 가지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물체 운동을 정리해 갈 때 첫 번째가 물체 운동이 일정한 좌표계 내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위치가 변합니다. 자, 변화하는 위치 변이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 물체가 시각별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물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속도죠. 자, 속도는 당연히 우리가 변이를 x라고 한다면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분의 변이. 자, 이게 속도의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속도 또한 변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자, 물체 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물체 운동의 파트랍니다. 즉,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용어로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 갖고 물체 운동을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봅시다. 일반적으로, 분명히 봐줘야 될 게, 변이에서 속도로 나아가는 개념은 속도가 시간분의 변입니다. 그렇죠? 변화율이죠. 다른 말로는 손쉽게 얘기하고 나눗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의 변화 과정이 나눗셈, 변화율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이 방향은 무엇으로 해명됩니까? 미분으로 해명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를 만약에 구하고자 한다면 속도를 어떻게 시간에 대한 변화로 정의하는 거니까 역시 미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반대 개념은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가속도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가속도가 주어졌다. 속도가 변한다. 속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 운동을 대신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속도가 변한다. 운동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운동이 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속도가 존재한다. 속도가 변한다. 운동이 변한다. 그렇죠? 가속도의 존재 이퀄 운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술해 간다는 건 당연히 물체가 운동함에 있어서 그 운동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게 왜 변화할까? 또 어떻게 변화할까를 기술하는 게 운동의 변화의 서술 과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원인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은 바로 물체 운동의 변화로부터 출발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은 그 변화가 생기는 원인에 탐구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뉴턴의 제2법칙 F=ma라는 식이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F=ma. A라는 것은 가속도 얘기죠. 가속도. 그렇죠? A라는 것이 가속도입니다. F=ma 무슨 뜻이에요? 가속도가 존재한다. 즉 A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뉴턴은 이 가속도의 존재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힘에서 잡습니다. 힘에서. 그렇죠? A가 제로가 안 되면 F가 0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주어진 물체에 가해진 외력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알짜 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알짜 힘, 주어진 물체에 가해진 순수한 힘, 이것이 주어진 물체 운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주된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수학의 문제를 특히나 우리가 미적분과 관련해서 풀어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과학적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과학을 해야 다 이해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하나죠. 수학은 과학의 이러한
자, 어떠한 법칙과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꼭 과학의 원리를 전부 다 이해해야만 수인원수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어쨌든 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와 같이 자, 물체 운동을 자, 기술함에 있어서 변이 속도, 가속도가 갖고 자,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향은 미분적, 자기 이 방향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속도를 구하려면 자,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속도를 구하려면 처음 속도에다가 플러스 자,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알았는데 이 변화가 바로 뭡니까? 자,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죠. 그럼 속도의 변화는 뭡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렇죠? 미적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미분이 나눗셈에 기반하는 거라면 적분은 곱셈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정의 쪽 강의에서 잘 설명하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보통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곱셈에 기반합니다. 다만 변화하는 수량에 대한 곱셈이다라고 정리해두면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해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일정한 수량을 자, 곱할 때 적분하는 미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주어진 대상 자, 거기에 무엇을 곱해갈 때 자, 그 수량이 자,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곱셈을 수행할 수 없어서 정적분으로 자, 그 주어진 곱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자, 이 방향이 바로 뭡니까? 적분의 방향이죠. 이 방향이 보통 적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쌤은 정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속도거리 미적분에서 자, 미분은 자, 분석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자, 운동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분석의 과정이고 자, 적분은 자, 운동을 자, 예측하고 자, 계획하는 과정이다라고 보통 많이 자,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일정하게 어떠한 물체의 자, 가속도가 형성됩니다. 물론 수학적 범주에서는 자, F그램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주어진 물체의 일정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건 뭐죠? 운동이 변한다는 얘기죠. 이런 운동의 변화를 통해서 향후 일정 경과 시간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분은 자, 이런 예측과 계획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동단 속도를 얘기하기 전에 자연학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연학화는 자, 분명히 처음 속도가 얼마죠? 0인 상태에서 그렇죠?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오로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어진 물체의 높이를 표시하는 개념은 이쪽을 플러스로 봅니다. 그렇죠? 이게 h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마이너스 g 그렇죠? 상태에서 주어진 물체를 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자연학화 잠깐 설명합니다. 자, 요 자연학화를 설명해야지 종단 속도의 개념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학화는 자, 처음 위치가 그렇죠? 자, 처음 위치가 H라는 곳에서 자, V가 제로인 상태에서 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거 방향 반대죠. 그렇죠? 이상향에서 운동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자연학화를 기술할 때 당연히 자, 우리가 오로지 알고 있는 게 무엇이죠?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중력 가속도가 무엇을 변화시킨다? 운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운동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변화죠. 변화하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를 자, 예측하기 위하여 적분을 이용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예측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해 봅시다. 자, 어떤 시점으로부터 자, 물건을 탁 놓은 상태로부터 자, 이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처음 속도 얼마였죠? 제로였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자, 시간 t가 지나가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속도를 구할 때 처음 속도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바로 무엇이죠?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마이너스 gdt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진 자, 적분을 진행한 v0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죠? gt가 됩니다. 그렇죠? 자, 시간 t초가 흘렀을 때 자, 당연히 그때 속도는 마이너스 gt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때 자, 표현이 높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ht 처음 높이가 h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1호부터 자, 속도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자, vt dt 자, 계산해주면 고로 ht는 h 마이너스 그쵸?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가 속도가 마이너스 gt였죠? dt가 됩니다. 그쵸?
그럼 주어진 수 적분하면 h-2분의 1 gt의 제곱 정리해 줄 수 있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이러한 적분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명할 수 있습니까? 자, 자연학하고 있는 물체가 자, h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g라는 중력이 자,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자, 여기서 우리가 묻는 문제는 자, 바로 여기죠? h가 제로가 됐을 때, 그렇죠?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그라운드 상태입니다. 그라운드 상태, 그렇죠? 자, 그라운드 상태에서의 자, h는 제로입니다. 그때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가 될까? vh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분명히 구할 수 있죠? 자, 는 제로가 됩니다. 그럼 t는 얼마가 됩니까? 자, t제곱은 자, g분의 2h 루트 얼마가 되죠? g분의 2h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자, 비가 옵니다. 자, 비가 보통 지구상으로부터 대략 한 5,000m 정도 상공에서 자, 5,000m 정도의 상공에서 비가 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비가 우리 정수리, 머리 정수리로 떨어졌을 때의 속도가 얼마가 될지 아마 무시무시한 속도가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비 때문에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만큼 자, 비가 올 때조차도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h가 얼마다? h가 자, 얼마입니다. 5,000입니다. g를 그냥 10으로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라고 하면 자, 땅에 떨어질 때 속도 t는 바로 여기다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자, 얼마입니까? 10분의 2 곱하기 자, 5,000이 됩니다. 만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1000입니다. 시간이 10루트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속도가 어떻게 돼 있었죠? 속도가 마이너스 gt였죠. 그렇죠? 자, vt는 마이너스 gt, g를 10에서 마이너스 10t라고 했습니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자, t가 10루트 10이니까 100루트 10 대략 자, 우리가 3. 자, 루트 10이 3.1과 3.2 사이수라고 보통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자, 만약에 공기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내려오고 있는 비, 만약에 이 비가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얘기 해볼까요? 비가 아니라 우박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큰일 나겠네요. 우리 저기 촬영하고 있는 쌤도 벌써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된다? 자, 3.1 곱하기 3.2 곱하기 100이니까 무려 자, 310에서 320 메타퍼세크. 자, 이거 우리가 시속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음속에 가까운 거죠. 자, 마하 속도입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예요. 이런 속도로 우박이나 비가 낸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겠죠. 자, 이런 자, 낙하의 문제를 자, 우리는 뭡니까? 자, 저항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전제 조건을 교과서적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런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가 비를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종단 속도라는 개념이 자,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입니까? 공기의 저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기의 저항력이 존재할 때 물체 운동을 기술하면서 자, 그 물체가 자, 한없이 내려가면 내려갈 속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근접해 간다는 사실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 수업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비나 우박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소가 바로 분명히 공기의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존재할 때 자, 물체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자, 높이가 자, h인 위치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놓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 주어진 물체는 자, 어떠한 중력장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g라고 하는 주어진 위치를 나타내주는 자,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이것에 의해서 자, 운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놈에 의해서 자,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v가 제로라 하더라도 자, 점차적으로 자, v는 어떻게 됩니까? 자, 증가합니다.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v가 자, 커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봅시다. 속도가 뭡니까? 자, 단위 시간당 자, 단위 시간당 물체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높이차, 표고차입니다. 그쵸? 자, 라고 했을 때 속도가 커지게 되면은
단위 시간당 내려오는 자 무엇이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물체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쭉 자 해집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 안에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자 이 안을 채우고 있는 게 분명히 공기입니다. 당연히 자 이 주어진 공기와의 자 충돌 횟수는 자 주어진 물체가 지나간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이유가 딱 하나죠. 왜냐하면 각각의 주어진 공간 내에 존재하는 공기 분자는 일정하다라고 봐준다면 주어진 물체가 단위 시간당 자 높이를 더 길게 내려간다면 그 사이에 그 뚫고 지나가는 사이에 모든 공기가 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공기 분자에 의한 저항력은 대개 이제 마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역시 다른 것은 우리가 자 생각하지 맙시다. 원래 자 마찰력만 갖고 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역시 단순화시킵니다. 자 마찰력에 의해서 저항력이 생긴다면 당연히 얘는 뭐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물체에 자 낙하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자 R자임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자 지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반대 방향으로 지금 무엇이 작용합니까?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 주어진 마찰력은 자 분명히 뭐에 비례합니까? 자,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주어진 두 개의 힘을 합친 R자 힘은 아래 방향으로 자 중력, 위의 방향으로 무엇이죠? 저항력이 작용하여 이것이 자 R자임 F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이퀄 MA죠. 그렇죠? 이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R자임을 구하여 주어진 물체에 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을 구하여 자 운동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F 이퀄 MA라고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저항력을 갖고 있는 저항력이 작용하고 있는 중력장 내에 낙하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은 다음과 같이 아랫 방향으로 중력, 위의 방향으로 무엇입니까? 저항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자 실질적으로 자 낙하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에 자 영향을 미치는 R자임이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을 뭐라 부른다?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운동을 설명하는 기본적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자, 운동방정식은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뭐에 의해서 주어진다? 항상 언제나 운동방정식 뉴턴의 자, 제2법칙을 갖고 자,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이 주어진 운동방정식이 자,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자, 설명하고자 하는 미분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왠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속도가 뭡니까? 가속도가 자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순간적 변화를 설명하는 게 순간 가속도죠. 그래서 A는 자 분명히 뭐죠? dv dt입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운동을 기술해 갈 때 자 속도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아까 분명히 했죠. 이것이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속도도 일정하지 않다면 특정 시간대에서의 순간적 가속도를 자 측정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속도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미분하면 바로 주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해 준다면 자 다음과 정리가 가능하죠. 자 mg 자 mg 둘 다 상수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bv는 자 얼마가 됩니까? m 가로 열고 a인데 a가 바로 무엇이다? dv dt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의도하는 거와 자 상관없이 그죠? 생각과 다르게 자 분명히 자 생각과 다르게 자 주어진 식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미분방정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v를 뭐에 대하여 시간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자 이론 강의 설명했죠? v가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진 게 자 이게 시간의 함수로 그렇죠?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다면 단순한 부정적 분으로 주어진 기초적 미방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미방은 바로 이 v를 시간의 함수로 미분한 식이 바로 뭐에 관한 식이죠? v에 관한 식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 v에 관한 1차식과 2차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미방의 중심적 기본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자 dvdt에서 정리해 보면은 자 dvdt는 자 하고 다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하면 양쪽에 나누기 m 하면 얼마가 되죠? g-m분의 p 자 v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편의상 마이너스 m분의 b로 뽑아주면
v-b분의 mg라는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자, 이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자,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뭐죠? 이거 정말 상수예요, 상수. 그렇죠? 자, 주어진 자, 놈은 변화되지 않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b는 보통은 자, 비례상수라 보통 부르죠. 자, 명백하게 주어진 게 v가 그렇죠? 낙하하고 있는 자, 물체 v의 변화율이 무엇에 비례합니까? v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자, 미방의 1차 미방입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dv dt가 v에 관한 1차로 주어져 있는 1차 미방입니다. 1개 1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어진 식을 풀어가야 하나 그랬죠? 자, 변수 분리해야 됩니다. 변수의 분리의 목적은 자, 변수를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변수 분리할 때 가장 취약게 양쪽에 dt 곱하는데 이유는 뭐죠? 자, 왼쪽에 dv, 오른쪽에 dt. 즉, 왼쪽에 자, v에 관한 식을 전부 다 모으겠다는 얘기고 왼쪽에, 오른쪽엔 t에 관한 식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준식을 정리할 때 자, dv는 얘가 뭐가 됩니까? dt.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m분의 b만 상수항을 남기고 얘를 자,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v 마이너스 b분의 mg분의 1. 그렇죠? 자, 이렇게 변수 분리하면 바로 자, 정적분하면 되는 거라 알겠죠? 그렇죠? 자, 바로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좌변이 뭐가 되죠?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자, 우리가 알게 되죠? 인테그랄 x 플러스 a분의 1 dx가 뭐였습니까? ln 절대값 x 플러스 a 플러스 상수였죠. 그렇죠? 그럼 역시 v에 관한 자, 1차식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 상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좌변식 뭐가 됩니까? 자, ln 절대값 다시 씁시다. 자, 적분한 경우가 ln 절대값 v 마이너스 b분의 얼마죠? mg. 그렇죠? 이퀄 자, 오른쪽 밑 적분하면 상수를 t에서 비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m분의 bt 플러스 상수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다음 같은 거죠. 자, 절대값 풀어야 돼요. 절대값. 절대값 풀 때 우리가 분명해봐줘야 됩니다. 주어진 자, 운동방정식상에서 mg-bv가 ma였습니다. 당연히 이 수가 양이 돼야 되죠. 그렇죠? mg가 bv보다 큽니다. 그렇죠? mg가 bv보다 크기 때문에 자, 당연히 mg가 bv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v보다 누가 더 큽니까? b분의 mg가 더 큽니다. 그럼 주어진 절대값 볼 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ln 자, 얼마입니까? b분의 mg-v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퀄 마이너스 m분의 bt 플러스 c. 여기서 우리가 자, 적분상수 c의 결정은 당연히 무엇 갖고 할까요? 자, c의 결정은 초기 조건 갖고 합니다. 즉, t가 얼마일 때였습니까? 처음에 t가 0일 때 v도 0이었습니다. 맞죠? 자, 갖고 진행한다면 ln b분의 mg는 얼마가 됩니까? c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b분의 mg가 얼마가 된다? 2의 c승을 구성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v를 구하고자 했으니까 자, b분의 mg-v. 자, 사실 여기서 v는 vt라고 자, 이제 t를 부활시켜줘야 되죠? 이 주어진 v는 t에 관하여 변환함수이기 때문에 자, vt는 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자, 2의 마이너스 m분의 bt 플러스 c인데요. 자, 2의 마이너스 m분의 b의 t승 곱하기 2의 c승. 이것이 무엇과 똑같다? b분의 mg가 일치한다 했습니다. 맞바꿔주면 b분의 mg가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식 정리하면 자, vt는 b분의 mg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분의 bt승이라고 하는 자, 간단한 자,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자, 이론적으로는 t가 무한히 갑니다.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 흘러간다면 당연히 얘가 무한히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그랬을 때 자, vt를 뭐라 부릅니까? v 라지 t 종단 속도라 부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는 작자. 그다음 자, 증가하지만은 무한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속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종단 속도라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떨어지는 비는 자, 우리 인체 위해가 될 만큼, 해가 될 만큼 엄청난 속도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속도에서 멈춰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를 자, 마저도 머리가 따끔따끔 아프다 이런 느낌 없죠.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단 속도를 해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미분
방정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B분의 얼마가 되죠? mg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수학적 접근이죠. 사실은 자 종단 속도는 이런 수학적 접근 미방의 풀이만 갖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어진 운동 방정식에도 풀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단 속도가 뭐죠?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왜? 얘는 일정한데 얘는 계속 커집니다. 얘가 커지면 얘는 계속 작아져요, 맞죠? 그러면 가속도가 계속 작아집니다. 그럼 속도의 변화가 점점 자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속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F가 얼마일 때 0이 될 때 종단 속도가 된다라고 해서 똑같이 V는 P분의 mg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종단 속도는 뭐와 관계한다? B와 관계합니다. 그렇죠? 저항력 계수 B와 관계합니다. 당연히 저항력이 자 B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공기 밀도가 높아질 때겠죠. 그렇죠? 공기 밀도 높아지면 더 많이 부딪히니까 자 속도에 대한 저항력이 비례할 때 더 많이 비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자 이런 자 저항력에 의한 자 우리가 종단 속도를 구함에 있어서도 자 이와 같이 공기 속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자 가속도에 자 즉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케이스에 따라서는 속도에 제곱 비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